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머리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6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한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가을 야구 실패한 이유, 그리고 새 감독, 성민규 단장의 거치 등을 롯데 담당 기자죠. 김하진 스포츠경향 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롯데 새 감독, 그리고 외국인 선수 교체, FA 등 롯데 관련 영상을 제가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롯데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지난 1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전에 치면서 남은 일정과 무관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10월 11일자 프로야구 순위표인데요. 롯데는 66승 73패,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7개입니다. 현재 순위는 7인데 아마 이 순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6위 그리고 8위권 팀들과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2017년 정규리그 3위로 준 플레이오프 무대를 경험한 뒤 올해로 6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합니다. 2020년 이후 성적을 보면요. 7위, 8위, 8위, 7위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8888, 57, 7위에 그쵸? 7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나서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롯데 구단의 최악의 암흑기라고 불리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성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롯데의 출발은 찬란했습니다. 4월을 1위로 마쳤고요. 정규리그 34경기까지 치른 시점에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흔들렸고 투타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순위표에서 계속 한 걸음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 말부터 이제 6위로 떨어졌는데요. 이후 한 번도 5위권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레디 서튼 감독 시즌 도중에 3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경질에 가까운 자진 사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롯데 감독 경질 여파 컸죠. 올해도 롯데는 그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을 야구에 실패합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담당 기자 중 가장 오랜 기간 롯데를 담당한 김하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롯데 담당 기자 김하진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하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롯데가 5경기를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롯데 야구 가을 야구가 좌절됐습니다. 6년 연속 가을 야구 좌절인데요. 올해 롯데 총평해 주시면 좀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네, 총평을 하자면은 올해도 역시 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즌 초반에는 가능성을 보였지만은 이게 네. 끝까지 가지 못했는데요. 네.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올 시즌은 좀 특별하게 뭐 외부 영입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런 이제 팀의 부족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다 채웠는데도 되지 않았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전력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라던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뭐 안 됐더라던가 아니면 뭐 감독의 지도력이라던가 코치 스태프의 노력이나 선수의 개인 역량을 뛰어넘어서서 이제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롯데 자체에서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은 6년 이상 포스트 시즌을 못 간 거는 지금 10개 구단 중에 롯데뿐이거든요. 롯데가 2017년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때 비밀번호라고 불렸던 암흑기는 하위권에서 이렇게 끝나면서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6년 동안 못하면서 이거 자체가 그게 큰 위기라고 느끼지 못했던 건 항상 가을 야구 언저리에서 이렇게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매 시즌 내년만은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끝났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롯데는 그런 걸 기대할 만한 팀이 아니었다. 이제 다 모든 것에 그런 더 큰 문제를 더 찾아서 다른 문제로 또 시선을 돌려봐야 되는 조금 롯데로서는 반성을 좀 해야 되는 한 해지 않나라고 종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롯데가 올 시즌을 앞두고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뭐 노진혁 선수, 유강남 선수 등 외부 FA 그리고 또 박세웅 선수를 BFA 단연 계약으로 잡으면서 화끈한 투자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가을 야구로 가는데 동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까지 뛰었던 이대호 선수의 이런 유산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대호 선수의 몸값이 선수단이 차지하던 그 몸값을 어찌 보면은 FA 선수들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이대호 그렇죠. 선수가 떠나면서 구단주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했었고, 맞습니다. 여러모로 롯데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많이 쓸 수 있었던 그런 이례적인 한 해였는데, 네. 사실상 그렇게 외부 투자를 하게 된 것부터 롯데는 그동안 가져왔던 기조가 실패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네. 그동안은 내부 자원으로 육성과 성장과 뭐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렇죠. 네. 사실상 그 내부적인 육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었고요. 예. 그리고 돈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해서 포수 부족하다고 해서 포수를 데려왔고, 유격수가 안 된다고 해서 유격수를 데려왔고, 네. 또 선발 투수에게 안정감 주기 위해서 단연 계약을 했지만은, 네.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항상 롯데는 이것만 되면 될 텐데라는 그런 가능성을 남기고 시즌을 끝냈었는데, 예. 이것만 되면 된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이상의 다른 곳에 이제 원인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된, 이제 돈으로도 되지 않는 그 어떤가의 문제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그 어떤가가 참 궁금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자연스레 이제 성민규 단장의 거취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임 이후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고, 내년까지 뭐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도 있지만 네. 내년에도 팀을 이끌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현재 롯데가 또 단장 교체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거취는 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시즌 중후반쯤에 그 롯데가 시즌 초반까지는 선두를 달리다가 이렇게 성적이 미끄러지고 했던 그 시기부터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후반부터 고윗선에서 더 윗선에서 단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네. 밖에서 후보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했고, 맞죠. 또한 예. 뭐 후보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접촉하고 다닌다라는 그런 소문이 아름아름 이렇게 야구계에 들려왔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실제로 단장이 성민규 단장이 그 전까지는 이런 경기를 하거나 이런 전력을 꾸리는 데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물러나게 됐다라는 말, 이 구체적인 정황까지 이렇게 들리게 되면서 네. 사실상 뭐 교체를 떠나서 성민규 단장이 이제 그 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무언가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입지가 확실히 좁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더 큰 그 윗선에서 무언가 좀 변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성민규 단장이 처음에 부임이 됐을 때 정말 파격적이고 정말 파격적인 행보, 그리고 젊은, 맞죠. 그리고 뭐 데이터 야구, 뭐 육성 야구 이런 것들 다 외쳤지만은 결과적으로 성민규 단장이 처음에 외쳤을 때 몇 년 후에만큼 우리가 뭐 가을 야구 우승을 간다라고 했던 그 기간이 지금 딱 이 기간인데 하나도 성립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감독은 그 성적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서튼 감독도 뭐 사실상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지만은 그 성적의 부진으로 인한 뭐 다른 외부적인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물러난 것처럼 뭐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책임을 져야 돼서는 그 현장 말고도 구단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민규 단장이 만약 연임을 하더라도 롯데는 솔직히 그 비난의 소리를 피할 수가 없을 테고, 그렇죠. 또 바뀐다 하면은 또 어떤 인물이 단장이 바뀐다 과연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정말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가 이제 새 사령탑을 선임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종훈 감독 대행 체제였고요. 네. 일각에서는 김태형 전 두산 감독이 여전히 유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롯데의 선택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 사실상 그 올해도 지난해 스토브 리그에서도 마찬가지로 김태형 감독님이 가장 뭐 뜨거운 FA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롯데 말고도 솔직히 타 팀도 혹여나 감독 교체되거나 이런 팀이 있다면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롯데는 빠른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동안 롯데가 이렇게 감독을 선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롯데가 선호한 그런 감독상이나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어쨌든 구단의 입맛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좀 찾아왔었거든요. 맞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야구 팬들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김태형 감독 그런 스타일에서 조금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캐릭터가 그래서 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롯데와의 공생이 과연 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혹여나 롯데가 또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느라 또 다른 팀의 김태형 감독이 만약 다른 팀에 부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롯데 또 다른 이런 대체 다른 감독을 이렇게 또 물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서 빠르게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무엇보다 김태형 감독이 되든 누가 되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감독이 누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롯데 담당을 하면서 거의 그렇죠. 2011년부터 담당을 했는데 지금 14년 차 아니에요? 13년 차죠. 네. 올해 야구 기자 14년 차고 2011년부터 했는데 네. 수많은 감독들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걸 보면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그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온 것이 아닌가. 사실상 롯데는 올해 적극적 영입을 했다 치지만은 그 전에도 롯데가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팬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매년 희망을 가지는 게 조금하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그 가을 야구 경험이 없는 감독들을 선임해 왔단 말이죠. 팀에 대한 기조나 팀에 대한 입맛에 맞는 감독들 선임해 왔는데 진짜로 이번에 영입을 하려면은 정말 청부사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안 되면 그 뒤에 봐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을 야구를 괜히 간 것이 아니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렇죠. 그들만의 이런 노하우를 팀에 다시 스며들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정말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올해 롯데는 뭐 김민석 선수, 윤동희 선수, 젊은 피들이 자리를 이제 잡아가고 있잖아요. 김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김민석, 윤동희 선수가 그동안 롯데가 그토록 바래왔던 자체 성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선수들인데요. 근데 사실상 김민석 선수는 원래 그 지명 순위가 높은 만큼 또 원래 재능이 많았던 선수였고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진짜 깜짝 선물 같은 존재죠. 원래는 그 상무에서 떨어질 정도로 롯데 전력에서 제외가 되어 있던 선수인데 본인이 이렇게 스프링 캠프에서 기회를 잡아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기회를 잡고 이제 아시안 게임 가서 병역 혜택까지 받아서 이제 앞날이 이렇게 창창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피들이 자리를 잡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롯데는 이런 젊은 피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자리 잡으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팀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데는 첫 해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고꾸라지던가 아니면 3년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유망주를 딱지를 떼지 못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이 그 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롯데 선수들 자체에서 내가 절대로 이 자리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2군의 분위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진 선수들도 있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또 뭐 서울팀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롯데 분위기를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도 종종 접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젊은 선수들이 독하게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경각심 요즘 나는 솔로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데 경각심을 꼭 가지도록 롯데도 꼭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들이 단순히 올해 누린 그런 정말 좋은 핑크빛 미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주변에서도 또 많이 이렇게 또 주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롯데 이 선수는 잘했다 하는 칭찬하고 싶은 선수 있어요? 저는 나균환 선수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올 시즌 초반에 외국인 선수 스트레일리가 정말 선발진, 단적 둘 다 그 소위 말했던 전문용어를 절었죠. 절어가지고. 절어서 선발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박세훈 선수도 WBC 여파가 적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선두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나균환 선수의 호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나균환 선수가 이 포수에서 투수로 가기까지 과정이 정말 뭐 미끄럽고 험난하거나 본인이 막 원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제2의 인생을 맞이하면서 또
또 팀이 부르는 대로 던지라는 대로 다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또 선발 투수 하나로 자리 잡게 됐는데 네. 또 이 나균환 선수의 존재감이 딱 드러났던 게 아시안 게임 기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롯데는 맞아요. 선발 투수가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 채우지 못해서 가을 야구 막판에 이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 막판 네.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 나균환 선수가 정말 올 시즌 이렇게 정말 본인이 발전을 해서 롯데가 거둔 소중한 보석 같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마지막 단계인데 일단 외국인 선수 구성 이것도 관심이 좀 커요. 그렇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일리 반지 선수가 초반에 이렇게 조금 헤매기 시작하면서 둘 중에 누구를 정말 성적이 도찐이와 개찐이었는데 그러다가 스트레일리를 결국에 내보내고 위커스 선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반지 선수도 결국에는 각성을 해서 둘이 지금 완전한 원투펀치를 뒤늦게 결성하게 된 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 반지 선수는 솔직히 시즌의 절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흡사 몇 년 전에 레일리 선수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레일리 선수도 항상 교체하기 직전에 갑자기 바짝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해서 항상 헷갈리게 하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신임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기복을 좀 본인이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롯데로서는 가장 최우선은 위커스 선수의 이 재계약이 가장 필요하죠. 이 선수가 만약에 없었으면 후반기 반등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위커스 선수까지는 정말 대체 용병 성공적이었지만 외국인 타자 역시 이 롯데가 몇 년 동안 풀지 못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롯데에서 활약한 타자를 꼽으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체로 왔던 렉스 선수도 좀 할 것 같더니만 올해도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그 구드럼 선수는 최근에 약간 태도 논란 이런 걸로 그 병원에서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쉬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실망감을 많이 안기고 있죠. 그러니까 타자도 사실상 지금 삼성이 외인 투수 악몽이다 이렇게 했던 몇 년처럼 롯데가 지금 외인 타자 악몽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자도 좀 본격적으로 잘 뽑아서 효자 용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드럼 당연히 교체 수순을 밟을 것 같고 어떻게 또 그 계약을 하게 된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도 결국에는 롯데는 봄대라는 오명을 썼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이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게 달라져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상 롯데는 올해 말고도 최근 몇 년 동안은 봄대의 특성을 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좀 처졌다가 팔치올이란 말이 더 훨씬 유행을 많이 했었었죠. 롯데 색채를 말할 수 있는 단어로는.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항상 의문이 왜 초반에 안 하고 후반에 이렇게 뒷북을 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초반부터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지만 뒷심이 부족하고 또한 그 시즌 중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코칭 스태프끼리의 이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팀 분위기 자체가 좋지가 않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우승하는 팀이나 좋은 성적이 나는 팀들은 그 안으로 들어봤을 때는 어떠한 자기들끼리 사정이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해 목표를 향한 똘똘 뭉치는 그런 힘이 있었단 말이죠. 리더십이라던가 감독의 카리스마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 또 LG가 우승한 거 보면은 영경 감독 이런 고참 선수들을 위주로 이렇게 팀을 뭉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롯데는 이제 그런 구심점이나 아니면 이제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레임덕이라고는 하지만은 서튼 감독도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좀 하나 똘똘 뭉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런 계기는 솔직히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그거는 현장이나 구단 측에서 이 팀에서 좀 자체적으로 이제 좀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롯데 얘기를 하니까 벌써 한 15분 이상 훌쩍 지났네요. 그렇죠. 할 말이 많아서. 올겨울에 자주 연락드릴 것 같은데요. 롯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김하진 기자. 오늘 연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규리그가 거의 막바지죠. 포스트 시즌이 남았지만 하위권 팀들에겐 지금이 비시즌 준비 기간입니다. 머니볼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는 이유인데요.
자, 이제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